얘들아 안녕, 영우쌤이야.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고등학교 국어 고득점 비법이거든. 근데 여기서 이 국어 같은 경우에서는 내신 국어를 말한다. 내신 국어 비법을 내가 알려줄게. 근데 솔직히 말하면 비법이 뭐 딱히 그렇게 중요한 비법은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유튜브나 이런 것들 나왔을 때 포장하는 거지, 안 그래? 그지? 나 포장은 예쁘게 해서 내가 알려줄게. 잘 봐라. 비법인데 우선 어디에서 결정을 나냐면 내신이다. 내신 어디에서 일단은 결정 나냐면 수업 태도예요. 뭐라고? 수업 태도라고. 태도 자체가 등급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점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어, 일단 고득점을 맞기 위한 태도는 딴 거 없다. 얘들아, 제발 좀 이거 해라. 필기하세요. 절대 손에 펜이 들려져 있어야 돼. 무조건 들려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필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필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판서,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 상관이 없어. 특히나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판서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 안 해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판서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거, 판서는 이건 출제율이 높을까 떨어질까? 떨어져요. 출제율이 떨어지는 거야. 왜? 학교쌤은 무조건 방어적이야. 즉 실질적으로 출제를 하는 것은 시험에 안 가르쳐 줄 때가 굉장히 많아. 방어적인 것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 알려주잖아. 학교 선생님이 다 알려주면 줄을 세울 수가 없어. 다 맞춰버리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좀 역설적으로 있잖아. 출제자의 눈을 좀 가지게 되면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 즉 학교쌤이 진짜 엄청나게 강조한다? 그럼 그거를 그대로는 절대 안 내. 바꿔서 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일단 목적 자체는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해. 판서를 하는데 필기를 하시는데 판서 된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다? 학교 선생님의 학교쌤의 말씀을 필기를 하셔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말씀을 필기를 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필기를 하는데 요게 동그라미 1 요거 일단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지 중요한 건 필기를 낼 거 아니야. 그치? 필기된 걸 바탕으로 바꿔서 나온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공부하면은 선택지를 추려내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어. 바꿔서 나오거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학교 선생님께서 뭐 이건 비유적인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뭔가 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바꿔서 내는 것은 뭐 바꿔내겠니? 이걸 바꿔낸다. 바꿔서 뭐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게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셔야 돼. 그러니까 필기된 걸 바탕으로 이거를 학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바꿔낸다면 어떤 구간에서 바꿔낼까? 그걸 공부해야 돼. 그다음 세 번째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하게 필기를 해두셔야지. 일단 전제는 뭐 필기를 했었을 때를 가정으로 하고 이 지금 들어가는 거다. 세 번째는 말이야. 타 작품하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다른 작품과 뭐 되어서 나오는데 연계되어서 나오거든. 연계돼서 나온다고. 즉 무슨 말이냐면 네가 예를 들어서 있잖아. 역설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 그럼 학교쌤이 그 지문에 대해서 역설이라고 강조를 하셨겠지. 그럼 필기도 하셨을 거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험지를 딱 받아보게 되면 역설법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시험이 아니라 이것과 관련되는 다른 작품 외부 지문하고 연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가 이거를 배웠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뭐 외부 지문까지 확장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필기를 바탕으로 축축축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다. 필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필기를 하게 되면 잠이 안 올 수밖에 없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넋 놓고 가만히 있으면 잠이 오거든. 필기하셔야 돼. 움직여야 돼. 그다음 두 번째 가보자.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노하우는 이건 이런 거야. 문제풀이야. 솔직히 이건 알잖아. 문제풀이를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돼.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 등급이 낮은 애가 있고 등급이 높은 애가 있다라고 치자. 등급이 낮은 애 같은 경우는 말이야. 너무나 단순하게 공부해요. 좀 단순하게 공부하고 너무나 뭐랄까 1차원적 공부를 하고요. 1차원적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등급이 낮은 애들은 외부 지문 이거를 학습하지 않습니다. 학습을 안 해. 그래서 등급이 낮은 거야. 그럼 또 하나 얘기를 해줄까? 서술형 무조건 뭐 감점돼요. 왜? 쓰는 연습 안 하거든.
감점 되거든. 쓰는 연습을 안 해. 근데 등급이 높은 애들은 이거 반대야. 반대라고. 단순하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입체적으로 공부한다고. 선생님 그게 바로 뭔데요? 그게 바로 뭔데요? 그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바꿔낸다면 출제자의 눈을 어찌 보면 가지고 있는 거지. 즉 자기가 출제자가 된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충분히 출제해서 할 만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가는 거야. 두 번째는 외부 지문 학습이지. 외부 지문 학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어떤 이런 애들은요. 그 하나의 세트가 나오잖아. 한 세트가 이게 시험 범위잖아. 시험 범위와 관련되는 문제 등등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문제는 너무나 기본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 지문이 만약 시험 범위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가 지문이고 그러면 나 지문, 다 지문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이겠지.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온 문제들을 일부러 찾아서 풀어본다고. 평가원 지문이나 기출 문제, 교육청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을 찾아본다고. 근데 이걸 찾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지. 그래서 다양한 문제집들을 구매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야. 그게 실제적인 연습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문제를 풀 때 있잖아. 기본적인 문제는 일단 빨리 풀어서 빨리 패스를 하시고, 응? 실질적으로 시험에서 네 시험지에서 딱 받았을 때 가장 직결되는 것은 바로 뭐다? 외부 지문.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 됐지? 그 다음 또 하나. 서술형 감점되지? 등급 높은 애들은 절대 서술형 감점 없어요. 서술형 대비하신다. 근데 이 대비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서술형 대비 같은 경우도요 무턱대고 공부하는 게 아니야. 잘 봐봐. 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한 줄 정도 나오는 거, 뭐 선택지에 이렇게 한 줄 정도 나오는 거, 또는 뭘까 저 어디야 자습서 같은 데 있지. 자습서에 그냥 한 줄 정도 이렇게 되는 거. 네 같으면 내겠니? 안 낸다고. 네 같으면 절대 안 낸다고. 왜? 너의 목적은 뭔데? 줄 세우는 거야. 그럼 어떻게든 감점해야 되고 감점을 시켜야 되고 공부를 잘하는 애와 공부를 못하는 애를 구별해야 되고 어떻게든 출제자는 틀리게끔 내는 게 목적인 거야. 네 눈에 뻔히 보이는 걸 절대로 정답으로 안 준다고. 정답으로까지 정답이 만약에 3번이야? 3번으로 체킹이 될 때까지 그 3번 선택지는 매력적인 것으로 낸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꼭 서술형 대비 그 다음 지엽적인 걸 공부하셔야 돼. 다시 지엽적인 걸 공부하셔야 돼. 서술형 대비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해보자. 서술형 대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있잖아. 이건 무조건 학습활동이야. 학습활동 전체를 꼭 암기하시든 뭔가 써보시든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 서술형 대비를 하는 방법. 서술형 대비는 일단 쓰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쓰는 연습하셔야 돼. 됐지? 그 다음 3번 문풀인데 문풀 2번까지 했지. 3번이야. 3번 같은 경우는 있잖아.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그지? 밑에서 점점 올라간다고 치자고. 그러면 맨 밑에 있는 단계는 기본적인 거야. 이거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성적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거든. 근데 기본적인 것은 해야지 위로 올라갈 수 있지. 발판적인 거야. 그러면 기본적인 거 했지.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 다음에 지엽적인 공부를 해야 돼. 지엽적인 정보를 찾아야 돼. 그러면 이제 점점 정답으로 가까워지고 실전적으로 가까워지는 거거든. 지엽적인 건 공부하셔야 돼. 숨어 있는 거 있지. 기퉁에 있는 거. 너희 솔직히 그런 거 있지. 야, 이거 나오겠어? 시험 대비를 할 때. 와, 이 부분 나오겠어? 라고 했는데 막상 시험지 딱 받아보니까 그 부분이 나오지. 그걸 출제자는 노리고 있는 거야. 즉 네가 그냥 넘길 만한 거 있지. 그 부분을 내는 거야. 그럼 너는 안 넘기고 그쪽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냈는데 공부를 했는데 그건 안 나오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학습자와 출제자가 따로 놀고 있는 거야. 출제자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너는 이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지.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시험지 받으면 굉장히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엽적인 것이 출제율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은 뭔데? 외부 지문. 그 다음 이건 서술형 대비 이런 거야. 쭉쭉쭉 올라가셔야 돼. 그래서 기본적인 학습에서 머무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차곡차곡 좀 지엽적인 것까지 이렇게 올라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뭐냐면 쌤 수업은 듣겠는데 수업은 그래 뭐 수업은 학교는 가니까 그지? 학원도 가요. 근데 과제물인 거 있지. 과제물.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게 있어. 제발 과제물 미루지 마. 과제물 있지. 과제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 과제물 절대 미루지 마라. 이건 어찌 보면 미루는 애들 같은 경우는 습관인 거야. 알잖아. 그지? 어떤 과제물이든 간에 습관이야.
이거 절대 믿지 마. 쌤, 시간이 부족해요. 쌤, 저 일주일 동안 굉장히 바빠요. 아니? 이런 애들 안 믿어. 왠 줄 아냐? 왜냐면 봐라. 만약에 150문제 한 200문제를 냈어. 일주일이 분량이야. 일주일 문제가 200문제야. 근데 여기 생각해 봐봐.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언제 푸니? 수업 직전에 푼다. 수업 전날 풀잖아. 맞잖아. 수업 전날 풀잖아. 이때는 탱탱탱 놀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시간이 부족해서 이게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고 시간 관리를 못한 거지. 이게 문제인 거지.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거든. 네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야. 솔직히 맞지, 그치? 그래. 그러니까 봐. 50문제를 주든 100문제를 주든 500문제를 주든 너는 언제 푼다고? 수업 전날 풀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지.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야. 이거 관리 잘하셔라.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 다음에 더 설명할 건 뭐 있나? 그래. 그래서 요렇게 좀 생각하시고 문제는 항상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낯설지 않게끔 하는 거야. 낯설지 않게끔.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도 내가 이것도 좀 말씀드릴게. 잡서 있죠? 잡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평가 문제집 있죠? 시중 평가 문제집. 평가 문제집 있죠? 이렇게 있잖아, 그지? 자, 이거 안 사셔도 돼요. 안 사도 돼. 왜? 이거 문제 안 풀어도 돼. 왜? 어차피 이 문제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야. 즉 어떤 단계라고? 여기 있는 단계라고. 여기는 문제를 여기다가 갖다 놓는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 이거 평가 문제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 전국 대상으로 가는 거거든. 전국을 대상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너무 어렵게 돼버리고 너무 지역적인 문제가 들어가 버리면 논란의 여지도 뭔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만들어내는 출판사는 출제자는 어떤 느낌이니? 다 오픈되어 버리는 거지. 그러니 굉장히 방어적으로 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문제, 누가 봐도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너희 학교 시험은 뭔데? 기본적인 문제 내니? 지엽적이고 복합적인 문제 내니? 복합적인 문제 낸다. 특히나 서술형 같은 경우도 하나의 문장 가지고 서술형 내는 거 절대 없어. 왜? 배점이 있거든. 2점, 2점, 2점 이런 식으로 배점을 형성하게끔 낸단 말이야. 그럼 최소한 2점, 2점, 2점 합쳐서 6점이다라고 했었을 때 복합적으로 뭔가 들어가 있어서 한 문제를 형성하겠지. 그래야 배점이 내어서 한 문제 6점짜리가 만들어질 거니까. 근데 평가 문제집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평가 문제집 살 돈으로 다른 문제집 사세요. 다른 게 나아. 다른 문제집. 알겠지? 뭔 문제 알겠지, 그지? 그다음에 잡서 같은 경우는 이건 그냥 이거는 내용적인 학습적인 내용 학습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내용 학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학습 활동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 학습 활동.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지. 여기 들어가 있는 문제는 제가 장담컨대 시험 너희 학교 시험 문제 있지. 문제하고는 전혀 직결되지 않고 결이 다릅니다. 결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문제 풀어가지고 시험 잘 맞겠지. 절대 불가능하다. 외부 지문도 많이 없다. 안 낸다. 솔직히 학교쌤 이 문제 안 풀어요. 안 푼다고. 이거 안 해. 그냥 살짝 그냥 참고용으로 설명하기 위한 참고용으로 하는 것이지 문제까지 풀겠어? 안 풀어. 절대 안 풀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 돈으로 차라리 좀 더 퀄리티 높은, 좀 더 실전적인 그러한 기출 문제집을 사서 풀어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거야.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 잘 준비하셔서 올해 초니까 좀 있으면 이제 계약도 되겠지, 그지? 계약할 때 시작점. 지금은 3월 모의고사를 일단 대비하시면 돼요. 미리 내신을 공부할 필요는 전혀 없어. 시험 범위도 모르는 상황이고. 하지만 내가 팁을 하나 좀 드린다면 고1 같은 경우 예비 고1이지. 이제 고1 된다. 이제 고1 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좀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것 같으면 문법을 일단은 떼고 가세요. 문법. 특히나 문법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좀 더 수월하게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이건 의문론. 의문에 대한 변동이 있어. 이건 1학기 시험 범위야. 1학기 시험 범위야. 두 번째, 한글 맞춤법도 있어. 맞춤법 이렇게 이게 보통 1학년 1학기 시험 범위에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가거든. 중간에 들어가든 기말에 들어가든 무조건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가 문장 표현이야. 이 문장 표현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의 시험으로 형성될 수 있어요. 아니면 1학기 중간고사는 이거, 1학기 기말고사는 이거 이렇게 형성되기도 하거든. 보통 이게 한꺼번에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문장 표현 같은 경우는 분량이 굉장히 좀 많아요. 사동과 피동, 사동, 피동 있지.
중학교 때 기억나지? 또 뭐 있니? 높임 표현 있지? 높임 표현. 그지? 또 시간 표현 등등등 다양한 표현이 뭔가 들어가 있거든. 인용 표현까지. 이게 무조건 국가에서 정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출판사는 다양하지만 책은 다양하지만 이게 무조건 들어가. 이게 1학기 때 범위야. 필수 범위야. 그다음 2학기 때는 국어 역사가 들어가거든. 1학년 2학기 때는 무조건 국어 역사가 들어가. 국어 역사.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 그지? 2학기니까. 그러니까 여름 방학 때는 무조건 이거 떼셔야 돼. 그럼 지금 1학년 1학기 시험을 대비를 한다면 이거는 떼고 입학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 됐지? 그러면 2학년은 뭔데? 고2 같은 경우는 쌤 무얼 대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나는 고전 있지? 고전 문학. 고전 문학이다. 고전 문학은 한번 정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2학년 같은 경우는 1학기 시험 같은 경우의 교과서가 문학 교과서거든. 근데 문학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책 차례를 봐봐. 차례가 고대부터 해가지고 고대 때 그다음에 향가, 그다음에 고려가요, 그다음에 시조, 가사 등등등. 즉 우리 문학의 전체적인 흐름이 쫙 들어가 있단 말이야. 운문도 있고 산문도 있고 그게 무조건 들어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2학년 때 맨 처음에 딱 시험 칠 때는 고대 때 고전 문학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 너 이 고전 문학 힘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변별성이 있는 거라고. 차라리 겨울 방학 때 고전 문학 있지. 그거 쫙 한번 정리해 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야.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나을 거야. 여기까지 일단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도움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 시기에 맞춰서 내가 시기적절하게 내가 또 영상 올려주도록 할게.